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길 사주 공부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이 영상은 제가 15년 동안 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나홍월 스님 저작하신 자평명리학으로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공부하신 선생님들의 많은 요청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혼밥 시대라 하는 곳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음양이든 오행이든 천간, 지지, 간지, 육갑 등은 나홍월 스님 저자 시시콜 시리즈라든지 심리라든지 용신, 운세 등에서 상세하게 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는 것은 그동안 강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기초부터 시작해서 사주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행이라고 위에 적혀 있는데요. 오행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보이지도 않고 어떤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이러면서도 오행이라 하는 어떤 강력한 기운, 목은 목대로 화는 화대로 자기만의 독특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기운이 다닌다, 빙글빙글 다닌다. 어디에? 우리 지구상에, 그러니까 대기권 안에서 다니면서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목의 기운이 좋고 어떤 사람은 화, 토, 금, 수 이렇게 각각 사주에 따라서는 좋은 기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 목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해에는 목이 용신인 사람, 다시 말해서 사주에서 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참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수가 좋은 사람은 임자연이라든지 계해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해가 되면은 또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좀 더 같은 노력을 해도 성과가 잘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행 상호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행은 다른 오행과 만나면, 다시 말해서 사주에서 서로 일관과 나머지 글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생도하고 극도하고, 또 같은 오행이 만나면은 상호 보완해서 도움도 주고 또 서로 다투고 투쟁하는 그러한 관계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있는 이 공식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 또 하나하나 떼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또 목생목, 화생화, 토생토, 금생금, 수생수, 목극목, 화극화, 토극토, 금극금, 수극수 이렇게 생과 극과 같은 오행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생화부터 하나하나 떼어내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생화. 지금부터 공부하는 오행의 상생, 상극 등은 사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외우는 것은 예를 들면은 50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보면은 먼저 기초공사를 하고 뼈대공사, 이걸 뭐 골조공사를 하나요? 이것이 튼튼하게 짓는 것과 같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다면은 전번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다 지어가는데 또다시 허물고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행의 상생, 상극 등은 참으로 사주풀이의 기본이면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목생화. 이것을 외우기는 외워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오래 기억에 남아있도록 할 것인가를 간단한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목, 생활생, 불화, 목생화, 뭐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나무가 불을 뗀다. 불은 나무가 있어야 활활 잘 탄다. 그래서 목생화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생이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다면은 우선에는 목의 기운이 화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의 기운이 화로 흘러가는데 목이 화를 생해 주는데 그렇다면은 생을 받는 화가 좋고 또 생을 주는 목은 나쁜가? 아니면은 생을 주는 목이 좋고 생을 받는 화가 나쁜가? 그러한 기륜 관계는 좀 더 뒤에서 공부하면서 차차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목생화, 목과 화가 있으면 목생화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화생토. 화는 뭐 불화자니까 불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생자가 참 좋은 글자인 것 같습니다. 나을생, 날생, 생명할 때 생, 또 싱싱할 생, 뭐 단어로는 뭐 생남이 좋습니까? 생애, 뭐 생육하다, 뭐 또 아주 귀하신 분이 태어나시면 탄생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생자를 들으면 참 좋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극자보다는요. 그래서 화생토는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하면 좋겠는가 이렇게요. 토는 흙토자니까 흙이다, 대지다, 산과 들이다. 크게 본다면은 토는 지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생토 한다면은 화는 불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불의 대표적인 것은 태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태양은 따뜻한 빛과 밝음을 지구에 비춰줌으로 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화생토라고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토생금은 토는 흙, 금은 골드, 황금이라고 본다면은 땅 속에 황금을 잘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세금자. 금은 단단한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금을 바위로 본다면은 수는 그야말로 물,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뭐 미네랄이 많고 이래서 깨끗하고 좋은 물로서 우리 건강에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금생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생목, 이거는 참으로 쉬울 것 같습니다. 0.1초 내로 외울 것 같습니다. 수는 물이라고 한다면은 목은 나무,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산다. 수가 나무의 생존을 위해서 도와준다. 수생목. 같은 오행이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목이 목을 만나면은 서로 생해 주어서 도와주거나, 또 목이 목을 만나서 서로 그걸 해서 다투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극토, 목을 나무라고 본다면 토를 흙이라고 보고, 나무는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토에다가 마음대로 토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자라나간다. 그래서 목이 토를 힘들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극수는, 토가 흙이라고 봤을 때 수는 그야말로 흐르는 물, 토가 흐르는 물을 막는다. 물이라 하는 것은 흘러가야 썩지 않고, 또 농부들은 농사를 짓고, 어부들은 또 고기를 잡고, 또 사람도 식수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많은데, 이 토가 그 흐르는 수를 꽉 막아서 방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토극수다. 수극화는 수가 화를 극하는데, 모처럼 어디에 그 캠핑을 갔다고 치면은 저녁에 대해서 좀 쌀쌀하기도 하고, 또 커피도 한 잔 끓여 먹고 하려고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서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수극화, 수는 불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극금, 화가 금을 극한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쪽에 낙산사락 하는데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사찰도 소실이 되고, 그 보물인가 하는 순종도 녹아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 금을 괴롭힌다, 화극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극목, 금은 목을 극하는데, 목을 나무라고 봤을 때 저 금강송 같은 아주 좋은 나무를 전기톱으로 어떤 용도를 가지고 마음이 좀 그런 사람이 배워갔다면은 금이 목을 괴롭힌 게 되니까 금극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행의 생, 극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공부는 천간, 지지, 지장간, 그리고 관지관계와 통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였다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